근데 반면에 1%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분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다르냐?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부동산 얘기는 아니고, 월급쟁이가 어떻게 하면은 상위 1% 부자, 자산가가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 경험이고 제 생각이니까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제 경험을 한번 들려드리는 것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뭐 여튼 뭐 제목은 약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생각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부자 되는 월급쟁이 1% 특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99%의 얘기가 아니에요. 뭐 1%에 대한 얘기니까 아마 시청하시는 분 대다수가 이제 99%에 해당이 될 텐데 가슴에 좀 안 닿을 수도 있겠죠. 제 생각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저는 이제 대학 때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뭐 열심히 한 이유가 공대였기 때문에, 공부를 그래도 좀 열심히 해야 대기업에 갈 거 아닙니까?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데 갈 거 아닙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좋은 직장에 가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그때 당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돈을 그래도 좀 많이 준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생각했던 그런 직장인의 삶은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연봉 자체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연봉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줄 알았다. 이게 언제냐면은 대학생 때 생각인데, 제가 이제 뭐 삼성전자를 딱 들어가 보고 월급도 받아보고, 상사분들이 있잖아요. 대리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팀장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급여를 딱 바라봤을 때, 물론 이제 많이 받은 건 맞아요. 그 당시로는 많이 받았겠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현실적으로 제가 직장에 갔을 때 이 연봉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라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직장인이 됐을 때 경험을 한 연봉은 이겁니다. 직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이 아마 이럴 거예요. 연봉이 초반에는 상승률이 좀 높아요. 그리고 신입사원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은 연봉이 좀 높죠. 삼성전자가 높은데 이 상방이 사실은 닫혀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빠르게 닫힌다 였어요. 그냥 이거를 확인해 보면 되죠. 내가 지금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대리가 있을 거고 과장이 있을 거고 차부장이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이제 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이분들의 연봉을 보면 사실 그게 나의 미래겠죠. 근데 이분들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고 여유롭느냐 한번 물어보면 아마 대다수 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겠죠. 여유롭지 않다, 뭐에 쫓긴다, 부족하다, 이런 걸 느낄 거고요. 저는 이제 대학생 때는 연봉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회사를 다니다 보면 계속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 직장에 가보니까 처음엔 좀 오르다가 빨리 세츄레이션 되더라라는 거고, 문제가 또 하나 있죠. 물가입니다. 물가. 이 물가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 물가는 이렇게 오르죠.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물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연봉을 받고 사는데 물가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사실상 뭐 절약하고 우리가 저축을 하라라고 하지만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한계에 다다르죠. 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 기간이 끊긴다라고 하는 거죠. 50에서 60세 정도 되면은 사실 이게 끊겨요. 그 이유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요? 아마 지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거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알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수면으로 자기가 올라와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뭔가를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게 됐다라고 하면 이미 나는 1%일 테니까, 그죠? 대부분 이제 99%의 사람들은 이렇게 끊긴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든 걸 알죠. 절약저축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결책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니죠.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지금 물가 계속 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남들보다는 좀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빨리 깨달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또 글씨로 한번 적어보면, 우리가 소득이 있고 어떤 자산을 우리가 취득을 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혹은 뭐 자산가, 이게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직장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픽스입니다. 픽스. 본인 스스로 이제 픽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이게 99%의 사람이에요. 소득이 픽스가 되어 있으니까 좋은 자산을 취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일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부자는 되기가 어려운 거다라는 거죠. 어떻게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뭐 지난 상승장 때 뭐 21년도 고점에 이런 자산을 내가 딱 취득을 했어요. 급여 생활자인데 영끌을 했죠. 지금 못 버티죠, 사실은. 그래서 매물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소득이 픽스되어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1%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똑같아요. 뭐 다른 건 없는데 보는 소득이 이렇게 있고 자산이 이렇게 있죠. 자산은 똑같이 이제 부동산 등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자가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다르냐? 소득이 여기는 변수입니다. 변수고 이 소득을 계속 늘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좋은 자산을 우리가 취득을 할 수가 있고 설령 내가 21년도처럼 고점에 몰려도 내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변수이기 때문에 이걸 또 버틸 수가 있어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버티다 보면 등락은 있겠지만은 결국엔 오른다 라고 하는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뭐 요거를 아예 믿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럼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여튼 1%가 되려고 하면은 소득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고 저는 이거를 이제 직장 다닐 때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99%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소득을 늘리는 게 쉽냐? 직장 다니면서 소득을 늘리는 게 쉽냐고.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한번 물어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득을 늘릴 수가 없다. 본인이 어떻게 늘리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거고 그럼 일부 이 1%는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뭐냐 그냥 한다 무언가를 한다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성과가 나는 거고 처음에 그 성과가 뭐 10만원 뭐 50만원 뭐 100만원이겠지만은 이 경험이 토대가 돼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소득이 늘어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상담 때 얘기하는 거 그리고 뭐 강의 때도 얘기하는 게 소득을 늘려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을 늘리는 게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온라인 베이스로 하라 그랬어요. 온라인 베이스로 하라 그랬는데 온라인을 사실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성향상 조금 이게 익숙치 않고 어렵다 보니까 못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프라인을 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도 뭐 제가 하라고만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먼저 만들어서 이 오프라인 과정까지 돈을 버는 방법의 오프라인 강의까지 만든 겁니다. 뭐 여튼 이래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99%의 삶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99%의 삶을 만족하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나는 1%의 삶을 살고 싶은데 99%처럼은 살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내가 1%의 삶, 그리고 자산가, 부자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하면은 1%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요거를 따라서 실행을 하고 흉내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